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정화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극히 한정된 소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더라고 하겠는데요.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세력주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대정화금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좋지를 못하죠. 지난주 후반에 일시적인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재차 무기력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정화금 오늘 현재 11%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18,5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정화금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죠. 공지사항에서는 그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무관하다라는 공지를 예전에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이전에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이후로 내리막길이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오늘 이렇게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일단 이스라엘 또 중동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태에서 일단 불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수입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이 8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가운데 100% 것은 6개나 되고 있다. 특히나 일단 이 이스라엘의 99.6%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브롬의 경우에 대체 불가능한 물질로 전쟁의 장기화라든가 확산이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이 대정화금의 경우에 브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브롬 관련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정화금을 비롯해서 한창산업이죠. 한창산업인데 한창산업의 경우에도 역시나 일단 상한가까지 현재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롬 관련 중에서는 한창산업이 역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이 대정화금인데 대정화금의 경우에도 역시나 일단 추가적인 상승들이 좀 더 시도가 되지 않겠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일단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99.6% 수입액이 이제 315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입의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타 물질로 대치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해 전 세계 브롬 생산량의 46%를 차지하는 1위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입들을 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지난번에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일시적인 상승을 했던 과정에서 공권에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이제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이제 브롬 관련 중에서 이제 대장이 한창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산업이 하루 정도는 좀 상승이 연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대정화금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먼저 이제 대장적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한창산업이 쭉쭉 뻗어나가는 시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대정화금의 경우에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2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앞서 언급을 했듯이 한창산업, 선도주인 한창산업이 좀 더 강하게 가지고 또 역시 동사도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최소한 200에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들이 계속 수반이 되면서 이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한다면 25,000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재료도 단발성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는 것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정고점이 완전한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일단은 2만 원대에서 22,000원대를 축을 해서 1차 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두 가지 조건식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래량이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 사이에 그치고 일단 거래량 증가 계속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경우 즉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또 선도주자인 그 브롬과 관련한 선도주자는 한창 산업의 탄력들이 또 둔화되는 또 뭐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1차 목표치를 이렇게 2만에서 22,000원대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한창 산업이 강력하게 좀 더 뻗어주고 또 동사도 300만 주 이상씩의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될 경우에는 이 고점 돌파를 기다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조절을 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일단 강력한 주도주가 나와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이 1박 2일이나 또는 2박 3일 정도의 짧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그 중소형 석유 화학 관련주들, 이제 석유주들, 이런 그 중소형 정유주들의 경우에 유가의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단간에 좀 시세를 뽑아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예로는 전반적으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짧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서 일단 1차적으로 2만원에서 22,000원대 장을 목표치로 대응을 해보는 것들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4분기 이제 한 2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11월과 12월 마지막 남은 2달 동안에 가파른 랠리가 펼쳐지는 가운데서 우리 계좌를 좀 두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그야말로 인도 시장에서 아주 수혜를 톡톡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대규모 수주 모멘텀과 함께 내년도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급등 랠리가 임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 2달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계좌에 손실들이 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 단숨에 올해 계좌를 만회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도 아직 뛰어난 편인데요.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200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수익성도 우수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에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였는데 바이오 장비 쪽으로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섹터,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다각화가 진행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본업이 부진해서 본업에서의 어떤 그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또 본업이 잘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겠죠. 동사의 경우는 역시 후자 입장이다. 본업에서 역시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제는 2차 전지라는 거 로봇 쪽으로도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평가가 주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동사에게는 그동안 그 지분 투자라든가 M&A를 통해서 다각화해 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개발을 두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고 또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을 51%로 취득을 했죠. 더욱이 올해는 그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30% 정도 이상을 취득을 하면서 이 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 미국 기업이 일단 이 동사가 2대 주주로 올라선 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죠. 사실 인도 그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의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그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동사도 조 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의 실적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와 함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상승 초동기의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차트상으로 볼 때도 현재 거래량 상당히 심상치 않죠. 안정적으로 현재 박스권에서 수개월 동안 움직이는 가운데서 대량 거래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수반이 될 때마다 시세가 한 번씩 크게 터졌죠. 지난번에도 2,000원대던 주가가 28,000원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는 그런 랠리가 멋지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아주 거래량들이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고 있죠. 이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동사의 기업이 체질적으로 변화는 즉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캐치한 세력들의 물량이 매집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동사에서 장점은 일단 상승을 할 때마다 보면 상방에 매물이 두터우면 큰 시세가 어려운 법인데 동사는 상방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종목 장세가 재현이 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세력들이 이를 따라서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락할 확률,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하락할 자리도 많지 않고 하락할 확률도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승할 자리는 크고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는 시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비중은 얼마 정도로 둬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손실이 좀 컸던 계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베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4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통 5%, 10%씩 이렇게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분들이 많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6개 종목들을 가지고도 있고 또 심지어는 10개 이상의 종목들을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쉽지 않고 또 수익률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목이 많은 분들을 압축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 확실하게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종목 정도 압축을 해가는 것들이 리스크 관리도 편하고 수익도 훨씬 크게 낼 수 있는 법이죠. 동사에 대해서는 뭐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실적 측면에서 퀀텀 점프, 인도에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다. 트리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거래량들이 바닥권에 수반되는 것들을 봤을 때 본격적인 랠리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40에서 50% 정도 비중은 충분히 담아두셔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자.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죠. 현재가 9천원부터 7,500원 정도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가격대는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정도 초반 정도, 8,000원 초반 정도면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 포진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7,000원대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대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전혀 부담이 없겠죠. 목표 가격은 동사의 경우에
일단 정고점, 기술적으로는 정고점 수준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사실은 물량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런 많이 거뒀던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만한 또 명분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한번 시세가 진행이 되면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대의 저항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2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2,000원에서 기본적으로 25,0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 한 절반 정도, 포트 한 절반 정도 50%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100% 정도 수익을 올리게 된다라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손실을 봤던 분들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비중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면 연말까지는 단숨에 이런 계좌를 회복을 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처럼 확실한 정보들이 입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매수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서 일단 매수의 포트에 반드시 담아두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는 고급 정보들 모두 무료로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계좌가 좀 두둑하게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